네, 안녕하세요. 저기 AI 헬프 챌린지 2019 온라인 발표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 참가자 선생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대회를 맡은 서울아산병원 영상학과의 양동현 교수입니다. 먼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성과를 내주신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이 범상치 않은 코로나 시국 모두 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희 심사위원 선생님들하고는 모여가지고 저희가 다 한번 디스커션을 했고 1차 심사는 돼 있고 지금은 Q&A 시간을 가질 생각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저희 외부 심사위원 선생님들 간략하게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온라인 회의다 보니까 인사 말씀을 생략하고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외부 심사위원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의학한의원의 임태환 원장님 참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저희 이제 같이 이 대회를 오가나이즈 해주신 분당 서울대병원의 이학종 교수님, 그다음에 유세영 박사님 참가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울대병원의 서울대학교 생명연구원 임상의학정보실 윤영진 교수님 참가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이 카카오 이 브레인 클라우드 운영과 그다음에 대회를 운영을 맡아주신 신동호 연구원님 참가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그거 네, 반갑습니다. 아이디랑 비밀번호 다 찾아봤어요. 네, 그리고 기업 심사위원으로서 뷰노의 정규환 CTO님 참가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했는데 그리고 저희 서울 아산병원의 아산병원을 대표하여서 서울 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 김종재 연구원장님 참가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홍보하는 거 링크 보내주잖아요. 거기 들어간 다음에 저희 시청자분들은 일단은 본인 차례가 아니면 음소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서도 끌 수 있어요. 아, 정말 여기서 저희가 호스트죠? 네. 저희가 끌 수 있어요. 참가자 아이들 만든 링크 눌렀어요. 아이디 107 세 번째. 세 번째.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심사위원 서울 아산병원 심사위원은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정책 심사위원장을 맡아주신 서울 아산병원 영상의학과의 서준범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서울 아산병원 융합의학과의 김남국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서울 아산병원 의공학과의 이준구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저도 심사위원회 한 명으로 참가하고요. 그리고 서울 아산병원 영상의학과에서 응급 영상의학을 맡아주시는 홍길성 교수님 참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 아산병원 영상의학과의 PhD이신 윤지혜 박사님, 윤지혜 교수님 참가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참가팀 간에 저희가 심사위원들이 참가팀이 어떤 발표를 했는지는 이미 다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끼리 디스커션도 했고, 그래서 발표를 이 시간에 다시 하시는 건 아니고요. 저희 이제 패널이 저희 심사위원들과 참가팀 간에 Q&A 시간을 5분 정도씩 갖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심사위원장을 맡아주신 서준범 교수님께서 진행을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센터장님께서 설명 이미 해주셨지만 이 40팀 중에서 이미 여기 참여하고 있는 8팀들은 각 4개의 분야에서 1위 또는 2위의 성적을 내신 분들이기 때문에 먼저 축하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난 수개월간 이 의학 데이터와 관련해서 아주 스트럭을 하셨을 텐데 지금 그 국제적인 감염 사태가 없었으면 같이 모여
축하도 하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된 게 참 유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심사위원들이 여러분들이 그 비디오 테이핑 했던 발표 자료들은 다 보고 심사를 했기 때문에 시간의 전략과 또 이 온라인 미팅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8팀이 각자 발표하는 거는 생략하고요. 각 팀들의 순서대로 Q&A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걸리는 점은 이 나머지 팀들이 다른 분야의 발표 자료 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공개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늘 Q&A 그 발표 자료를 안 보신 분들은 사실 질문하기 좀 어려울 텐데 관련된 상대 팀들은 혹시 보셨으면은 지금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도 질문을 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질문하시는 것까지 듣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각 순서대로 이 발표 팀들에게 심사위원들이 몇 개의 질문을 던질 거고요. 그 질문에 대답하는 거를 진행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각 팀과는 당은 약 5분 정도씩 질의응답을 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얘기 잘 들리시죠? 네. 네, 그러면 먼저 컨테스트 1 카디오바스큘라 보더 디텍션에 대한 발표를 듣도록 하겠고요.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팀 타노스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각 팀들마다 그 엔지니어링 서포트를 하셨던 그 교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먼저 이제 질의응답을 하고 다른 심사위원들이 추가적으로 질의응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텍션 관련된 주제는 이중구 교수님이 주로 리딩하셨기 때문에 이 교수님이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노스 팀은 마이크 키셨네요. 네, 이제 질의응답 시작하겠습니다. 네, 타노스 팀에 질의하겠습니다. 되게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문제가 경계를 찾는 거였잖아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경계를 어떻게 줄까?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이제 약간은 띡하게 좀 이렇게 줬는데요. 이걸 잘 판단하셔가지고 그 경계선을 좀 더 바이레이션 해가지고 굵게 만든 다음에 예측한 다음에 스켈레톤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방식은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스켈레톤을 그러니까 잘 학습이 된다면 그냥 그 스켈레톤을 그대로 정답을 그 스켈레톤에서 약간은 이제 띡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결과로 제시하면 어땠을까? 근데 퓨전을 하게 되면 서로 안 맞는 부분은 좀 어긋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 대회 매트릭이 다이스 스코어로 매겨져가지고 스켈레톤만 하게 되면 다이스 스코어 점수를 획득할 수가 없어서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경계를 잘 이렇게 세그멘테이션 하고 이렇게 띡하게 찾았잖아요. 거기서 띵닝을 하게 되면 아주 얇은 라인이 나올 건데 거기에 조금 더 다일레이션 해가지고 저희가 준 것하고 비슷한 크기로 만들어서 하면 됐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띡하게 만들지 않고 또 한 거를 같이 퓨전 안 했잖아요. 근데 그 퓨전 한 게 마스가 서로 다르면 어긋나서 오히려 더 점수가 나쁠 것 같거든요. 다이스로 봤을 때는. 네, 그래서 그 퓨전을 어떻게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냥 붙이면 어긋나있어가지고 점수가 더 나쁘게 될 것 같아가지고 두 개 비교한 건 있습니까? 비교한 거? 실질적으로 대회 자체에서 그 데이터를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 퓨전하기 전에 다양한 조합에 대해서 다 같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약간 딜레이션 한 거를 다시 약간 더 확장해가지고 결합도 해봤는데 지금 하는 방법이 가장 점수가 좋아가지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는 걸로 이제 제출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네. 아마 그 데이터를 좀 더 볼 수 있었다면 8개 각각의 VA별로 다른 양상들을 보고 좀 더 최적화한 값들을 찾아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질문이 있는데요. 바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한 거랑 다일레이션 스켈레톤 한 거랑 차이가 얼마나 나요? 얼마나 좋아져요?
그게 지금 점수 산정이 세그멘테이션과 그 영역 같은 두 가지로 같이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각 영역 각 두 가지 점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는 확실할 수 없지만 저희가 다른 데이터를 통해서 확실할 수 있었던 거는 그 확실히 이번에 영역을 구하는 것이 좀 높였기 때문에 약간 그 구멍이 나는 부분은 메꿔지는 거를 저희가 다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 세그멘테이션보다는 약간 영역을 구하는 쪽에서는 좀 더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가자도 쪼개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군요. 자, 또 다른 심사위원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상당히 복잡하고 그 성능 지표도 복잡한데 특히 외부 데이터도 활용하고 검증 이게 이제 데이터를 완전히 결과를 직접 볼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 응용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 내신 것 같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팀에 대한 Q&A는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팀에 대한 Q&A 하겠습니다. 역사는 밤에 쓰여진다 팀 보니까 두 분이 각자 따로 들어와 계신 것 같네요. 그래서 두 분이 잘 합의하셔가지고 질의응답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준구 교수님 먼저 질문 시작해 주실까요?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게 이제 첫 번째 팀 파독 팀하고 좀 다른 점이 여기는 보면 이제 전처리를 이제 로컬 이제 컨트라스트를 높이기 위해서 클라허라는 방식을 좀 썼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게 비교적 간단한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을 썼을 때랑 이제 이렇게 이제 로컬의 컨트라스트를 좀 높이는 이제 전처리 방식이랑 결과가 어떤지 비교한 결과가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다른 거 하나는 유넷이라는 아주 잘 알려진 네트워크를 사용했는데 그 앞단에 피처 익스트랙션을 이피션트 넷 백본으로 쓰셨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유넷하고 그렇게 이피션트 넷으로 바꿨을 때의 비교 결과가 있는지 그런 정량적 비교 결과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이 그 클라셰를 썼을 때랑 그냥 일반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 썼을 때의 비교를 저희들이 했었었는데 그게 먼저 일단은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을 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 ROI 부분이 가슴 부분 흉부 쪽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받은 이미지 크기가 한 2K에서 3K 정도 좀 큰 화면이었는데 그중 안에서 좀 그 영인 부분 그러니까 이미지가 이쪽 그 양옆에 영인 부분이 좀 많아서 이퀄라이제이션을 하면은 그 영인 부분 이퀄라이제이션을 하면 이것 때문에 다 날아가서 좀 작은 타일별로 히스토그램을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그걸로 적용해 봤고 그거를 적용했을 때 대략 한 그러니까 20점 정도가 조금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때문에 바로 실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나중에 질문 드린 게 잠시 죄송합니다. 혹시 나중에 질문 드린 게 어떤 거였어요? 네, 쓰기 전하고 쓴 후. 쓰기 전과 쓰기 후는 저희가 그 성능 지표까지는 뽑을 수가 없었고 그 러닝 레이트가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 말고 클라시에를 적용해서 좀 고르게 로스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서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두 번째 질문이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백본을 유넷을 쓰셨는데 백본을 거기 이피션트 넷으로 바꾸셨잖아요. 그게 예. 좋은 이제 혁신적인 방법을 생각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유넷이랑 이제 이피션트 넷으로 바꿀 때 비교 결과가 있는지. 저희가 그 그래프에도 여러 개의 실험을 백본을 바꿔서 많이 했었었는데 처음에 그 저희 다른 팀원이 고재영 팀원이 일반 유넷을 썼었을 때는 한 21점 정도로 나왔었거든요. 0.21 정도 나왔었고 제가 거기서 백본을 레즈넷 101이랑 그 다음에 인셉션 레즈넷이랑 이피션트를 썼을 때 확연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이피션트 넷이 좋아서 그래서 그 이피션트 넷에서 공부해 보니까 그 발표 자료에서 있듯이 세 가지의 방향으로 고려를 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복잡한 의료 데이터의 특성을 좀 잘 파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른 분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세 번째 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팀은 이제 저희 주제 두 번째인 Traumatic Lesion Classification and Detection 주제고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HUFS Aiming 팀, 헙스 에이밍인가요? 이 팀의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질문을 윤재 박사님이 먼저 시작해 주실까요? 헙스 에이밍은 2D를 기반으로 한 세그멘테이션을 가지고서 접근을 했었는데 뭐 질환별로 모델을 만들어서 앙상블을 하거나 아니면 단일 모델로 학습하지 않고 지금 현재 모델인 그 두 개의 모델을 사용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네, 혹시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네. 저희가 먼저 그 다른 이제 각각의 질병을 각각 해서 그 학습을 시키고 앙상블을 해보려고 생각도 해보았는데 먼저 데이터에서 여러 가지 라벨이 겹치는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단일 이제 질병만으로 이제 모델링을 해서 같이 합치게 된다면 그런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한 저희가 이제 그걸 진행을 실제로 해보았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결과보다 더 좋지 않게 나와서 기존에 있던 원래 라벨을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모델을 합쳐보았습니다. 그럼 그 두 개의 모델로 했을 때에도 그 오버래핑 되는 결과가 별로 많이 없었나요? 혹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모델로 한 게 가장 오버래핑하는 그 결과가 이제 서로 이제 어떤 결과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가장 적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들리시나요? 안 들려요? 끊겨요. 네. 잘 안 들리시나요? 마이크가 어디 있어요? 다시 한번. 네. 잠깐 끊겨서. 네. 일로 앉아. 네. 그래서 그 두 개의 모델을 사용했을 때 오버래핑 되는 영역이 많지 않았는지 그 두 개를 어떻게 그 둘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서 앙상블 했는지 앙상블 기법 같은 것도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직접 그림을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는 이제 펄 레지온의 세그멘테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했을 때 우선 헤모페리토니움 같은 경우가 결과가 안 좋았었는데 안 좋았던 거랑 그 다음에 다른 두 가지 라벨이 결과가 좋았던 거랑 합쳐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그냥 좋은 펄 레지온 다이스 결과만 가지고 좋은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 그냥 앙상블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직관적으로 봐서 레이블을 풀링에 한꺼번에 학습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잖아요. 아까 오버래핑 영역도 익스클루시브하게 학습이 되고 모델을 두 개를 했을 때 얼마나 좋아져요? 수치상으로 한 다이스 수치긴 한데요. 한 10% 정도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풀링 레이블이 학습이 안 됐다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학습이 충분히 안 됐다는 건데 너무 쉽게 포기하고 투 모델로 한 거 아니에요? 저희가 트레이닝 할 때 이제 이포크를 다 거의 비슷하게 둬서 그리고 저희도 이제 공개를 할 수는 없지만 CT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기존에서 이제 트레이닝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한 이 정도 돌렸을 때 괜찮은 결과가 나왔었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저희도 이제 이포크로 쓴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덜 학습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D, 3D를 결정하는 게 꽤 쉽지 않았을 텐데요. 네트워크를 어떤 모델을 쓰는지 그게 2D 기반으로 가기로 결정한 배경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처음에 그러니까 CT 데이터가 저희가 공개할 수 없던 데이터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데이터 같은 경우 CT로 해봤을 때 기존에 있던 웬만한 GPU를 이용했는데도 불구하고 CT는 런타임 에러나 뭐 이렇게 데이터 메모리 에러가 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서 그리고 저희 이제 챌린지 같은 경우는 시간 제한도 있고 그리고 도커를 만들고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안전하게 2D를 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도 3D가 훨씬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 제한과 이걸 여러 가지 조건상
안전하게 가려면 2D가 나을 것 같아서 저희도 2D로 결정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저 한 가지만 짧게 거기 되게 재밌는 어프로치 있었는데 2D를 쓰셨지만 거기 윈도우 레벨이랑 위드를 다르게 한 걸 3개를 같이 입력을 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생각이 되는 게 만약에 각각의 모델에 의하면 특정 질환을 찾기 위해서는 그냥 다양한 이제 윈도우 위드 레벨을 쓰지 않고 거기에 검출하기 아주 적합한 하나로 그 윈도우 위드 레벨이랑 맞춰가지고 하는 게 더 맞는 모델이 아닐까. 다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거기 질환을 검출하고자 하는 질환에 맞는 윈도우를 하나로 세팅을 해가지고 변환한 다음에 입력을 줬으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약간 들긴 합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제 단일 질병에 대해서 각각을 이제 트레이닝을 시켜서 암송을 했다면 당연히 각각 질병에 알맞은 레벨 윈도우 위스와 레벨 밸류를 선택을 했을 텐데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를 그 헤모토락스랑 뉴모토락스랑을 같이 하고 헤모페리토늄을 따로 하는 각각 흩어진 라벨을 사용했기 때문에 오히려 3가지를 같이 하는 것이 오히려 모델에 있어서 더 학습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가지를 그리고 처음에는 또 이제 저희가 그렇게 한 가지 단일 경우에 대해서 해봤는데 3가지를 같이 했을 경우가 더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감사합니다. 커닝 CT 팀에 대해서 질문 민 박사님 부탁드릴게요. 3D 패치 기반으로 학습을 하셨는데 이게 패치를 이제 어떻게 뜯는지가 또 되게 성능에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은데 특별하게 하신 전략이 있을까요? 커닝 CT 팀 마이크 좀 켜주세요. 네, 들리시나요? 네. 네, 저희 같은 경우 일단 패치로 160, 160, 80 이렇게 선택을 했었는데 그 근거가 이 네트워크에서 피처맵 크기가 최소한으로 돼도 이 5 곱하기 5 곱하기 5 이상은 되어야지 공간 정보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다운 샘플링을 할 때마다 그게 반으로 계속 줄게 되는 걸 생각해 보면 이제 5, 10, 20, 40, 80, 160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서 이제 160이랑 80이 조합으로 만드는 게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X, Y, Z 그 복셀 스페이싱을 고려했을 때 X, Y를 1.2로 고정시켜 놨고 Z를 3.2로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한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해서 160, 160, 80으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디스커션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따로 시도를 해보거나 그런 건 없었을까요? 네, 그게 챌린지가 끝나고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뭐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저희는 3D를 약간 고집했었는데 보통 뭐 3D 데이터니까 3D Z축에 그런 정보를 살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너무 그쪽으로만 해서 2D를 해볼 생각은 못했는데 나중에 다시 해보고 뭐 다른 그런 이런 비슷한 챌린지에서도 이 X, Y에 비해서 Z의 그런 스페이싱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그 경우엔 2D를 소비를 썼을 때 좀 더 좋은 성능을 나타냈다 이런 것들을 보고 한번 다르게 좀 생각을 해서 접근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추가를 했습니다. 저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 이 문제가 가장 어려운 게 이제 디텍션인데 이 디텍션은 대부분의 CT 영역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특정 영역에서 발생하고 어떤 환자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아주 작은 영상에서의 부분만 검출을 하게 되는데 이런 때 많이 등장하는 문제가 데이터 임밸런스 문제거든요.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관건이에요. 이걸 잘못하게 되버리냐면 정상 영상을 넣어주면 정상 영상에서도 많은 부분을 그 질환 영역을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오버롤 퍼포먼스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커닝 CT 팀은 어떻게 이 데이터 임밸런스 프로블럼을 해결하셨습니까? 그 데이터 임밸런스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제 각 병변 이 헤모소락스, 뉴모소락스, 헤모퍼리토늄을 3개의 데이터셋으로 나눴는데 그 이유가 저희는 3개를 독립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 대한 직접적인 조회는 해보지 못했지만 이거에 관련된 논문을 찾아봤을 때 그래도 그 3개가 인텐시티가 겹치면서 로케이션이 같이 겹치는
그런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 뭐 첫 번째는 해먹을 수 있는 부분만 해서 그 부분에 패치만 학습시키고 두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해서 그렇게 학습시켜서 데이터 임밸런스 문제를 뭐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페이션트랑 질환이 로케이션에 디펜던트 할 수 있는데요. 2D 슬라이드로 가든 3D 패치로 가든 로케이션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케이션 임베딩을 할 수 있으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로케이션 인베이딩에 대한 게 어떤 질문인지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패치를 뜯거나 2D 슬라이드를 학습을 하면 사람이 3차원으로 가지고 있는 공간 정도의 위치들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네, 어떤 위치는 있는 거죠. 이 병변은 폐 중간쯤 되는 위치에서 잘 발생합니다. 또 이 병변은 이제 간과 이제 심장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더라. 이런 이제 위치 정보를 같이 이제 인풋을 넣어주면 더 잘 맞지 않을까. 그걸 이제 위치 인베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저희도 그래서 이게 병변이 되게 극소량인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에 그거를 포함하는 패치만 한다고 해도 뭐 예를 들어서 세 번째 그 헤머퍼리토늄에서 되게 극소량 발생했는데 그게 발생할 수 있는 목강 전체를 다 학습을 시키지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뭐 내보진 못했고 나중에 또 디스커션 그쪽에다가 추가를 했었는데 차라리 그런 경우에는 그럼 이제 또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2D로 하면은 그래도 그 메모리에 대해서 조금 더 여유가 있으니까 한 슬라이스 전체를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D로 가도 똑같을 것 같은데요. 자, 굉장히 어려운 주제여서 그 코멘트라고 생각하시고 또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주제가 사실 굉장히 그 트라우마틱 리전 클래시피케이션 디텍션이 굉장히 어려운 테스트였고 그 컵세이밍이나 커닝 시티 팀 둘 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 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컨테스트는 Breast Cancer Classification on Frozen Pathology라는 주제고요. 골든 패스 팀의 질의응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병리가대 엔지니어링 어드바이저를 맡은 김성철입니다. 먼저 골든패스트 팀에게 간단한 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그 서울대 병원이랑 아산병원 데이터 두 개를 제공을 해드렸는데 그 두 개의 데이터의 차이를 분석하시는 건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혹시 이제 발표 자료를 봤을 때 이제 뭐 모델 서치인이라든지 그런 점에 있어서는 단순한 유넷이랑 FPN 이게 두 가지만 진행을 하셨는데 혹시 또 다른 더 따로 진행하신 뭐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크게 4가지 정도의 모델을 구현해가지고 돌려보았는데 일단 세그멘테이션 모델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딥랩 시리즈에서 딥랩 버전 3 플러스를 백본으로 해서 레지넷의 그 블럭을 기반으로 한 모델을 또 돌려보았고 유넷, 레지넷, FPN 그 다음에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구성한 그 심플 네트워크로 총 4가지 네트워크를 구성했을 때 사실 유넷, FPN, 딥랩은 크게 큰 차이는 없었는데 각 모듈을 붙이고 또 여러 가지 실험을 하면서 FPN이 항상 조금 더 상회하는 성적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FPN을 그냥 기본 모델로서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분당서울대랑 아산병원이 도메인 어댑테이션 이슈가 있어서 피켓 레벨이 달라서 픽셀 스페이싱이 달랐는데 심플 인터폴레이션이나 이제 몇 가지 방법으로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한 것 같은데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들도 많을 것 같긴 한데요. 도메인 어댑테이션 하면서 얼마나 좋아졌어요? 일단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위해서 좀 여러 가지 논문들을 많이 찾아봤고 한 3가지 정도, 크게 3가지 정도. 첫 번째는 좀 컬러 노멀라이제이션의 기본적인 기법들을 적용시키고 두 번째는 스테인 노멀라이제이션이랑 이 배율을 조정시켜주는 약간 좀 핸드크래프트 방식의 그런 배율까지 맞춰주는 방식 마지막으로 사이클겐을 적용해서
이 배율이랑 스택 연습 정도를 한꺼번에 다 맞춰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는데 그 중에서 스테인 노멀라이제이션을 통해서 그 해머톡실린이랑 이오신으로 나누고 그래서 그 스트럭처가 보존된 상태에서 염색을 따로 이렇게 분리된 작업을 통하고 더해서 그 다음에 저희가 배율을 그 디스크립션에 시냅시스에 나와 있는 디스크립션을 바탕으로 배율을 맞춰주니까 기존 성능 대비 그 AUC나 뭐 그 레이저 엑시스를 예측하는 게 다 10% 이상씩 올랐고요. 이게 그 두 번째 방법, 스테인 노멀라이제이션 플러스 배율을 조정시켜주는 방법이 가장 성능이 좋았습니다. 사이클기는 얼마나 돼요? 사이클겐은 네, 저희 또 여러 가지 사이클겐이 AMC 데이터를 SNU로 바꾸고 SNU를 다시 AMC로 바꾸고 이렇게 여러 가지 트레이닝 실험을 했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모델 AMC를 SNU로 바꾼 거를 재학습시킨다든지 아니면 AMC를 학습시켰던 걸 바탕으로 SNU 데이터를 AMC로 바꿔서 그 모델 인퍼런스를 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았는데 그 AMC 데이터에서는 성능이 한 3% 정도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SNU로 옮기자마자 거의 성능이 좀 미스매치가 났다고 했을까요? AMC 데이터에서는 만약 90%의 AUC를 보였다면 SNU 데이터셋에서는 한 73%의 AUC 그래서 이렇게 가중치를 해버리면 한 80 몇 %고 테스트 2 페이지로 넘어갔을 때는 오히려 더 성능이 줄어든 케이스를 보였습니다. 아마 그 사이클겐을 적용하면 이게 저희가 로스만 가지고 학습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하기 힘들고 이 이미지를 볼 수 없다 보니까 이게 이미지가 제대로 생성됐는지 그리고 SNU 데이터가 AMC 데이터로 제대로 생성됐는지를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실험을 계속 진행하기가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능조차도 좀 세 가지 그 사이클 겐에서도 세 가지 실험을 더 해봐서 계속 성능 개선을 노력했었는데 네, 성능 개선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SNU 데이터랑 AMC 데이터가 스테인뿐만 아니라 이런 스타일이나 아니면 배율 자체 이런 정보 자체가 너무 큰 차이를 보여서 그 차이를 맞추기에는 사이클겐 하나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것으로. 대답을 너무 길게 하셔서요. 사이클겐 할 때 스케일을 안 맞추고 돌렸어요? 네? 사이클겐을 할 때 스케일을 안 맞추고 했다는 것처럼 들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이클겐 할 때 사이클겐을 돌릴 때는? 그 스케일 맞추는 작업을 저희가 늦게 알아서 늦게 적용해 본 것도 있는데 만약에 그 스케일의 작업을 맞추더라도 이게 그 변환하는 과정에서 그 약간의 정보 손실이나 아니면 조금 좀 이상한 부분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이 만약 모델로 인퍼런스에 들어갔을 때 오히려 좀 노이즈된 정보들로 인해서 성능이 좀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걸 다 했다는 게 궁금합니다. 대답을 너무 길게 하셔가지고요. 궁금하신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팀은 메디트레인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작하겠습니다. 임 박사님. 먼저 질문 하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모델 서칭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게 이제 발표 자료에서 느껴졌는데요. 이제 네네. 저는 이제 반대로 이제 아산병원 데이터와 분당서울대 병원 데이터 간의 차이를 분석을 진행하셨는지 혹시 아니면 진행하셨으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예. 그 처음부터 그 아산병원하고 분당 서울대병원 데이터를 구분할 생각은 하진 않았고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류의 논문을 써보니까 오히려 그 도메인 디펜던트하게 분석하는 것보다는 그거를 총괄해서 분석하는 법이 훨씬 더 그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처음부터는 아예 그 두 개 도메인을 따로따로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 도메인 어댑테이션 이슈가 있다는 건 처음부터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 굳이 안 할 이유도 없을까요? 그 나중에 제가 이걸 좀 논문화한 생각도 있어가지고 또는 다른 이 똑같은 이런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더라도 도메인 스페시픽하지 않게 다른 뭐 그런 다른 호스트
회사에 가서도 비슷한 성능이 내게 할 모델을 만든다고 한다면 굳이 도메인 디펜던트하게 만들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접근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사이즈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슬라이드 중에서 가장 작은 슬라이드의 어떤 그 사이즈에 맞춰서 좀 스케일링 하는 작업만 추가적으로 좀 하긴 했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이제 흔히 다기관 데이터나 이 환경 의료 데이터의 특성 자체가 기기나 엑스퍼티즈나 이런 데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도메인을 맞춘다든지 또는 이 소위 성능을 제너럴하게 만든다는 문제는 어느 테스트에서나 흔히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고요. 네네. 메디트레인 팀에서 하신 것처럼 굉장히 글로벌한 걸 만들겠다라는 방법도 있고 또 개별 데이터들의 특성을 잘 분석해서 특히 이런 컨테스트에서는 그걸 잘 분석해서 어댑테이션하는 결과는 더 잘 나왔을 텐데요. 네네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그렇긴 한데, 처음에 접근 자체를 좀 글로벌하게 해서, 저도 이제 비슷한 모델들을, 저는 지금 고대병원에 소속이 있는데, 고대 안암병이나 안산병이나 구로병원에 똑같은 모델을 가지고 각각 다른, 구로병원에서 만든 모델을 가지고 다른 병원에 적용하면 꼭 수치가 꼭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봐서, 오히려 그냥 그냥 학문적으로 그냥 글로벌하게 잘 나가는 모델 하나 만드는 게 어떨까 싶어서 그렇게 접근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컨테스트 주제는 크리티컬 이벤트 프리딕션 at NICU라는 주제였고요. 이 문제도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에서 활약해 주신 프리즘 팀에 대한 질의응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유수영 교수님 먼저 시작해 주시죠. 네, 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사실 두 팀 모두 이게 워낙에 데이터 임밸런스가 좀 심한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성능을 그래도 잘 내셔가지고 되게 잘 하셨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프리즘 팀에 저 질문을 좀 드리면은 그 피처 선택했을 때 진단하고 이제 여러 바이탈 사인 같이 쓰셨는데 혹시 그거를 다 썼을 경우하고 아니면 그냥 바이탈 사인 데이터만 이용해서 모델링 했을 때 성능에 대한 차이가 좀 있었는지 이런 거를 좀 보셨는지 먼저 좀 궁금합니다. 잘 들리셨어요? 잘 들리세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잘 들립니다. 네네. 잘 들리시나요? 네, 대답해 주십시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들려요. 저희 그 발표 자료에도 마지막에 썼는데 이 매트릭이 약간 F1 스코어가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네네, 일부러 넣었어요. 그래서 약간 모델 간의 그 성능 차이를 저희가 비교를 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뭐가 더 나았다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희 지금 1등한 모델도 사실 페이지 1에서는 0점이 나왔던 모델이거든요. 이게 페이지 2에서 갑자기 점수가 좋게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좀 어떤 게 이 데이터에서 성능을 좋게 만드는지에 대한 분석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아마 저희가 이게 실제 데이터를 진짜 전체 데이터를 좀 저희가 트레이닝 데이터도 보시고 하셨으면 더 성능이 좋았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또 그런 제약 때문에 되게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다른 질문으로 혹시 아웃라이어를 어떻게 좀 제거하셨는지 임밸런스 문제 해결하기 위해 오버세팅이나 언더세팅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부분이 좀 설명이 없었던 것 같아서 그거 질문 드립니다. 그 아웃라이어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가 통상적으로 어떤 수치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범위를 참고해서 완전히 앱노멀한 분산상의 입력값 같이 보이는 것들은 제거하는 시도도 해보긴 했는데요. 이제 그게 데이터를 한 행씩 다 이렇게 처리를 해야 하다 보니까 약간 도커 환경에서 좀 무리가 있어서 그냥 각 수치별 평균값으로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걸로 아웃라이어 제거하는 거를 대체했습니다. 혹시 대신에 그 시계열 데이터다 보니까 그 차분을 활용을 해서 좀
직전 시간에 측정한 거랑 현재 시간에 측정한 거의 차이들만 가지고 또 비교를 해서 좀 이렇게 튀는 값이 있더라도 그런 변화량 같은 걸 좀 상쇄할 수 있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 혹시 오버 샘플링은 혹시 하셨나요? 어떤 기법으로? 아니면 언더 샘플링 하셨는지? 그런 거 안 샘플링 하셨어요? 기법 자체는 아예 안 안 쓰셨나요? 쓰셨는지. 네. 데이터 샘플. 어그멘테이션이라던가. 그 샘플링도 실험을 해보긴 했는데요. 그게 그러니까 그 매트릭이 지금 그 F1 스코어랑 ARC 평균인 거를 감안하고 그냥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임밸런스 데이터라는 것 때문에 이제 실제 그 트루 라벨의 비율만큼 가중치를 역으로 줘서 이제 폴스인 라벨의 가중치를 낮추고 그 트루인 라벨의 가중치를 높이고 이런 식으로 좀 해봤었는데요. 그것보다는 그것보다는 저희가 경험적으로 확인했던 건 트루 라벨의 가중치를 한 1.5배 정도 더 증가시켰던 거. 네. 경험적으로 그 정도의 그 밸런스 조절이 성능이 좀 올라가는 것까지는 확인했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변경이 아니라 그냥 라벨에 대한 가중치를 줘서 합격시켰을 때 훨씬 더 잘 나왔단 말씀이신 거죠? 네. 제가 질문 하나. 네. 저도 질문 하나 있는데 발표 자료 주신 거 보니까 발표하신 거 봤을 때 그 통계 쿨토시스 사용하신 건 확인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 뒷페이지쯤에 스큐니트는 활용할 수 없다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근데 두 개가 동일한 차원량이잖아요. 같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둘 다 분산이랑 평균이랑 X값 빼서 넣는 값이었는데 왜 스큐니트는 활용할 수 없었는지 내용 구체적인 이유가 따로 더 있나요? 그게 좀 맞아요. 까먹었는데 만들고 나서 제가 설명드려도 혹시 될까요? 네네. 예, 저는 같이 참여했던 그 지금 fellow 예정인 박형준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제 그 아까 얘기하셨던 뭐 오버샘플링이라든지 이런 걸 다 실험을 해봤는데 이렇게 데이터가 실제로 저는 병원 자료 가지고 다른 걸 돌려봤었는데 오버샘플링이랑 언더샘플링에서 데이터를 이제 매 배치마다 암상고를 하면은 조금 더 퍼포먼스가 좀 좋아지는 걸 확인했었는데 이번 실험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그 앙상블 할 때마다 더 좋아지는 걸 확인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아까 바이탈 외에 그런 그 이제 벤틸레이터 그 수치 같은 것도 넣어서 그 몇 가지 돌려봤었는데 그걸 각각 독립으로 했을 때가 제가 경험했을 때는 조금 더 퍼포먼스가 좀 좋았었고 그냥 바이탈의 어떤 뭐 체온 같은 것도 몇 개 합쳐보고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좀 카테고리화 시켜가지고 합쳤을 때는 오히려 성능이 약간 조금 제가 똑같은 모델을 돌렸을 때는 좀 떨어지는 걸 보였었어서 아마 데이터에 그런 들어가는 그 수치 양상마다 조금씩 다 달라서 그거를 각각 독립으로 처리했을 때 저는 퍼포먼스가 좀 좋긴 좋았었는데 아무래도 데이터의 그 임밸런스가 너무 심해서 이제 처음에 트레인 셋과 그 트레인 두 번째 발리데이션 셋이 너무 이제 그런 차이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데이터가 좋아서 그걸 독립으로 처리했을 때 좋았던 건지 아니면 좀 더 크루드한 모델이 더 그냥 성능이 좀 잘 나온 건지는 조금 앞으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까지 질의응답 하는 게 죄송합니다. 다음 팀, 넥스트 팀 마지막 팀인데요. 질의응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수님.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도 되게 힘든 주제였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네. 그냥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드리면 네. 시간 단위로 이제 데이터를 쪼개서 그 한 시간에서 민으로만 쓰셨는데 사실 민값으로는 이 뭔가 발자 쌓이는 뭐 변화랑 뭔가 이런 걸 다른 거를 비교하기가 약간 좀 어렵다는 생각이 저희는 좀 하고 있어서 혹시 네. 이거 외에 다른 거를 더 좀 실험을
해보신 건 없으신지, 그리고 혹시 사실 또 임상에서는 이 모델의 어떤 피처가 가장 중요했는지, 피처에 대한 임포턴스도 되게 중요한데 네. 그런 거 뽑아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시간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1시간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평균을 내긴 했는데요. 그 시간 간격을 충분히 줄인다면 그거 문제는 충분히 평균이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저희가 구간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쓸 때 뭐 중간값이라든지 뭐 최대값이라든지 최소값 여러 가지 통계치를 쓸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평균을 쓴 이유는 그나마 대표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쓸 수 있는 중간값이랑 평균 중에서는 아웃라이어에 대해서 예민한 게 평균이거든요. 그러니까 메디안 같은 경우에야 뭐 아웃라이어가 나오면 그 값이 거의 무시되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근데 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걸 반영을 하고 그 작은 차이를 모델이 충분히 잘 감지할 수 있다면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했고요. 다만 저희가 30초 내지 뭐 1분, 뭐 느린 거는 뭐 1시간 간격으로 들어온 데이터를 모두 1시간 간격에 넣었다라는 것 자체는 그 모델의 단점이나 그 데이터 프로세싱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평균을 선택한 건 어쨌든 그 상황에서 같은 구간의 데이터를 대표값을 선택을 할 때 평균이 안 좋은 값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안 좋은 값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피처가 좋은지는 사실 그 따로 뽑아볼 생각은 못했고요. 다만 이제 아까 그 전에 팀에 질문하셨던 내용 있잖아요. 컨디셔널 뭐 데이터라든지 뭐 아니면 압축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종류별로 만약에 같은 게 그게 90몇 종류가 있었는데 겹치는 게 몇 가지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팀원 중에 의사인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최대한 14가지로 압축을 한 데이터를 써봤는데 그렇게 압축을 했을 때나 그냥 그대로 다 로우 데이터를 다 넣었을 때랑 그다지 차이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단은 모델이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보고 배울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좋았고요. 그리고 뭐 네, 그 전 팀처럼 저희도 페이즈 1과 페이즈 2 점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서요. 네. 모델이 제너레이션 잘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긴 한데 사실 이게 워낙에 그 케이스가 작고 저희가 데이터셋에 조금 답변을 사실 드리면은 네. 저희가 만든 뭐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셋에 다 거의 진단의 분포가 비슷하고 그리고 그 발생이나 이제 이벤트 비율도 거의 동일하게 맞췄거든요. 그래서 네. 그 셋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사실 네. 이와 비슷한 다른 챌린지에서도 사실 성능이 지금 하신 거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가요? 네네. 네, 그래서 너무 실망하시고요. 네네네. 사실 좀 더 잘 나왔어요. 네. 거기 그렇습니다. 1위 팀 성적이 지금 다른 대회에 있는 1위 팀 네. 성적이랑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나온 게. 그래서 잘 하신 네.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질의응답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미팅이면은 조금 더 여유 있게도 하고 각 팀들의 감상도 들어보고 또 개선 사항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얘기 들어볼 수 있을 텐데 이게 온라인 미팅 오래 가면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심사 프로세스만 하고 그런 사항들은 아마 센터장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걸 그 계획하고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8팀 발표 다 그 질의응답 잘 해주셨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팀은 이미 그 40팀 중에서 이미 상위권에 대해서 이미 상을 받으신 팀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심사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기- 센터장님 한마디 하시죠. 네, 네. 거기 일단은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아주 활발한 Q&A가 돼서 아주 기쁘고 모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마치기 전에 저희 이 대회를 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해주신 우리 임태환과 하임 원장님의 그 심사평을 좀 듣고자 합니다. 임 선생님 저희 오늘 보시고 아주 후학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잠깐. 네. 네, 음소거 해제됐죠? 지금 들리시죠? 괜찮죠? 예. 네. 오늘 8개 팀 심사하시는 여러 선생님들이나 또 참여해 주신
우리 젊은 학생들, 연구자들, 저는 사실 의학 할림원을 대표해서 전 의료계 의학 연구자들을 대표해서 아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진지한 이러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아주 긍정적인 미래를 바라보는 것 같아서 요즘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전 사회가 다 아주 디프레션에 빠져 있는데 저는 아주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특히 이 참여하신 분들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또 오픈 마인디드 또 그 발랄한 답변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임프레시브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거는 원래 기획을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평가나 질의가 주로 이제 이 테크니컬 어드바이스 쪽으로 치우쳐 있고 제가 짐작컨대는 이 참여하신 이 분들도 그 임상적 의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로 이것을 프로토콜을 짜고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테스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심사하는 입장에서도 어떤 결과물을 이렇게 볼 수는 없었을까 그런 이제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외국의 대회 같은 거를 보면은 그렇게도 또 프로바이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이 현실적인 접근성이 참 좋은데 이러한 기획이 있었다는 것만큼으로도 저는 뭐 아주 큰 박수를 보내지만 이 대회가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기술화되고 또 어디 사회 속으로 이렇게 환자 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사장되지 않는 기술이 되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평가 단계에 이르기까지 소위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용이 될 것인가 이런 데 대한 조금 이해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좋았겠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상으로 일단 오늘 온라인 회의는 마치기로 하고요. 시상팀이 다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저희가 이거 마치고 심사위원들끼리 이제 모은 다음에 시상팀한테는 아마 오늘 밤에 연락이 갈 겁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수상팀을 초대해서 온라인으로 증정식을 또 하게 될 겁니다. 저희 모두 수고하셨고요. 추후에 어떤 다른 피드백이나 아니면은 이제 병원하고 협력하는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공지가 갈 겁니다. 모두 그동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심사위원 선생님들은 잠깐만 로그아웃하지 마시고 조금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가자들은 모두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여기서